안녕하십니까. 교통사고 실무TV입니다. 이번 사고는 분심위에 분석하여 입증한 사고 사례입니다. 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하여 출발 진행하는 과정에서 좌측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차로 변경하여 버스 앞으로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급제동하여 비접촉이었지만은 버스 승객 다수가 부상한 그런 사고입니다. 일단 영상을 한번 보시죠.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01초에 2차로를 운행하는 차량이 안 보이죠. 02초 후미에 이 승용차가 버스 뒤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출발할 때는 이 지점에 있죠. 이 지점 역시 버스보다 뒤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사고는 피했지만 버스 승객이 다쳤을 것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지만 그대로 가버립니다. 이 사고의 쟁점은 버스 정차 후 출발 사고입니다. 버스가 정류장에서 출발하고 급제동하여 비접촉했지만 이동 시간 및 거리, 속도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버스가 출발할 때 승용차의 위치, 즉 버스가 출발할 때 승용차의 위치가 버스의 출발을 인지할 수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겠습니다. 또 버스가 승용차의 진로 변경을 언제 인지했는지, 인지 시점에서 예견이 가능했는지, 회피 가능성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겠습니다. 도로 환경적 요인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의 출발부터 급제동까지 속도 및 시간과 거리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속도는 버스 디지털 운행 기록기에 의해서 분석할 수 있고 27km의 속도에서 급제동을 했습니다. 급제동까지 약 5.21초가 소요됐습니다. 운행 거리는 24.9m를 운행을 했습니다. 디지털 운행 기록기의 속도 분석입니다. 위에가 RPM, 중간께 속도, 세 번째가 브레이크 온오프 상태를 말해줍니다. 이 시점이 버스가 정류장에서 정차 후 출발하는 시점이 됩니다. 27km 지점에 버스가 출발하여 5.21초 동안 24.9m를 이동한 거리가 됩니다. 버스가 급제동 3초 뒤에 5.7m를 이동 후에 정지를 하였습니다. 브레이크를 밟는 이 순간이 급제동 시점입니다. 이 디지털 운행 기록기의 위치 분석입니다. 블랙박스 영상하고 운행 기록기하고 기계적으로 자바 시행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감안을 하시면 되고 3번 위치가 버스가 정류장에서 출발하는 시점이 됩니다. 8번이 버스가 27km의 속도에서 급제동하는 시점이 되고 11번이 버스가 정지한 지점이 됩니다. 버스가 출발할 때 승용차의 위치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승용차 속도를 등속 기준 30km, 40km 이것은 추정 속도지만 영상을 통해서 승용차의 위치가 어느 지점인지를 알 수는 있죠. 승용차 위치 산출 근거는 출발하고 3.2초 후에 버스와 나란히 위치합니다. 또 버스가 출발하고 나란히 위치할 때까지 약 13m 진행이 되었습니다. 버스 전장 길이가 10.9m이고 승용차의 위치는 30km 속도로 등속했을 때 버스 2.7m 후방에 위치할 수 있었고 1초간 운행하는 거리, 버스가 출발하여 승용차와 나란히 되는 시점이 3.2초기 버스 이동 거리 13m하고 버스의 전장 10.9m를 빼면 2.7m 후방에 위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0km로 운행할 때는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하면 버스 11.6m 후방
버스가 출발할 때 승용차의 위치, 버스가 출발 후 3.2초 13m를 운행한 시점에 승용차하고 동일 위치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근거로 분석을 했습니다. 사고 현장 조사를 하여 실측을 하고 사고 현장 도면을 작성을 했습니다. 버스가 정류장에서 출발할 때 승용차는 버스 후방에 위치하였습니다. 동영상 가지고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출발 후 3.3초 동안 운행 중일 때 승용차가 버스를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버스가 4.86초 동안 출발하여 27km의 속도로 운행 중일 때 승용차가 교차로 내 버스 약 2m 앞에서 차로 변경을 합니다. 버스가 승용차의 차로 변경을 발견하고 0.3초 후에 출발 지점으로부터 24.9m 지점에서 급제동하자 차 내 승객 9명이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버스가 급제동하여 승용차와 비접촉하였으나 승객 다수가 부상하고 승용차는 우측 소로로 도주를 하였습니다. 급제동 후 버스는 즉시 정지하지 못하고 출발 지점으로부터 8초 후 32m 지난 지점에서 정지를 하였습니다. 버스가 승용차의 진로 변경을 인지를 언제 했는지 그 시점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승용차가 버스 차선에 진입하는 그 순간이 시점이 되고 이거는 영상 분석을 통해서 시점의 기준을 잡았습니다. 버스 출발 4.86초 후가 승용차가 차선에 진입하는 시점이 되겠고 이 시점에 버스는 27km의 속도로 운행 중이었고 버스 2m 앞에서 급차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인지 가능 시점입니다. 인지를 위해서는 반응시간 1초가 필요하고 승용차는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았습니다. 승용차의 진로 변경, 예견 및 회피 가능성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버스 2m 앞에서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급감속하며 두 개 차로를 대각선 칼치기 하여 우측 소로로 도주한 차량을 예견할 수도 없고 만에 하나 예견했다 하더라도 급제동은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이미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후 버스는 2.8초 동안 진행 후 정지하게 된 겁니다. 도로 환경적 요인입니다. 교차로 전 실선 구간을 거쳐서 진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버스는 녹색 신호이고 이 도로는 버스 정류장 차로까지 포함하여 3차로고 우측에 소로가 있는 구간입니다. 버스가 정차 후 출발한 지점이고 교차로 실선 구간입니다. 승용차는 2차로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버스가 급제동한 지점이고 승용차가 이 도로를 통해서 도주를 하였습니다. 버스가 정류장에 정차 후 출발한 지점이고 32m를 운행 후에 정지를 하였고 대각선 칼치기로 급차로 변경을 하여 버스가 급제동한 지점입니다. 분석 내용을 요약하면 정류장에서 정차 후 출발하여 5.21초 동안 28km의 속도로 24.9m를 3차로를 운행 중이었습니다. 승용차는 버스 후방에 위치했기 때문에 버스가 출발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가 가능한 위치였습니다.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 기준에 비접촉은 6대4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보험사들은 6대4라는 기본 과실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형식적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비록 비접촉이지만 버스 2m 앞에서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급감속하며 2개 차로를 대각선 칼치기식 진로 변경을 하여 우측 소로로 도주를 하였고 버스는 승용차가 급차로 변경하는 것을 인지 반응 시간을 감안하면 예견과 회피는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교차로 전 실선 구간을 걸쳐 진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녹색 신호에 따라서 3차로에서 정상 운행 중이었습니다. 정차했다가 정상적으로 주행하는 차량은 내 앞쪽에 주의 의무가 있는 것이지 급차로 변경하는 차량까지 주의를 할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과실 비율은 몇 대 몇입니까? 예전에는 정차 후 출발 차량이 무조건 가해 차량이라는 인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인식을 깨기 위해서 다툼도 많이 했고 답답한 나머지 한국교통사고조사학회에 버스의 발진 성능을 분석하여 그 기준을 가지고 정차 후 출발 사고에 대해서 버스의 책임보다 차로 변경한 차량의 책임이 크다는 취지로 논문을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우연찮게도 그 이후에 경찰에서도 버스의 경우 정차 후 출발 차량이 피해 차량이 되는 그런 정기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가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소심위에서 7대3으로 결정이 되었고 재심위에서 버스 20%, 승용차 80%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번 사고는 도주한 차량을 잡지 못하면 버스가 전적으로 덤태기를 쓸 수밖에 없는 사고였습니다. 그러나 버스회사 실무자께서 경찰에 신고하고 동문서주하여 도주한 차량을 찾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사고 가실비율 인정 기준에 비접촉은 6대4라는 기본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분심위에서 100대0의 결정이 나올 것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끼리는 소송 전에 분심위를 거쳐야 된다는 정치주의 규정으로 인해서 소심위와 재심위를 했던 건입니다. 분심위가 판결은 아니기 때문에 사고에 대한 결과보다는 어떻게 대응하라고 분석을 하는지 부분이 더 중요하고, 여러분도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례와 같은 분석 방법으로 대응을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